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도로록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4월 26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많이 눈에 비친 K2 우리 K2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권 500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작년 2, 3월 달에 그런 이야기가 그때 한번 또 솟아올랐었거든요.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뜬 거 관련해서 그 루마니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왔다 갔죠. 그러니까 결국 1년 정도 지체가 된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 중에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K2 전차를 500대 수출하게 되느냐,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 되는 거거든요. 10조에서 20조 사이 정도 될 거예요. K2 전차만 하더라도. 예.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쉽냐?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뭐냐? K2 전차 500대 파는 데 있어서. 그거는 거의 원전 하나 수출하는 거. 아마 예전에 UAE에 우리 원전 수출했을 때 20조, 30조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거에 육박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죠. 예. 그래서 그 걸림돌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걸 극복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그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이게 작년 제가 3월 달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때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미 이제 루마니아 정부에서는 그들도 루마니아도 폴란드처럼, 폴란드 우리 전차 사갔으니까 180대 1차 계약분, 루마니아도 사갈 가능성이 크다. 예,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대가 나왔죠. 예, 실제 루마니아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걸 사고 싶어하고 간절히. 왜냐? 품질 면에서, 가격 면에서, 그리고 서비스 면에서, 향후 자기들이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훨씬 유연하리라고 봅니다. 사고 싶어요. 그게 쉽냐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때 초기 이야기 나왔을 때라 제가 이제 눈독 들이는 곳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라고. 미국이 결국은 계약을 따갔죠. 54대 정도를. 그 후속 물량이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 나온 것처럼 뭐 그 외 무기 체제, 미국의 경쟁 제품이 없는 것들, 우리 뭐 K9, 신궁 이런 것들은 결정하기 쉬워요. 예. 그렇지만 미국과 경쟁이 되는 부분은 미국이 당연히 우선권을 아주 신경 예민하게 강요할 것 같다. 예. 자, 그들이 M1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K9에 해당하는 그들의 뭐 팔라딘 자주포 같은 경우는 K9과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이대지는 않지만 M1 전차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야기가. 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도 54대를 그때 샀단 말이에요. M1A2 전차, 최신형 전차를. 폴란드도 처음에 많은 숫자의 M1A2 전차를 샀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거를 저렴한 가격에 자국의 기술이 안착되는, 기술이 자국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K2가 훨씬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물론 레오파드 전차는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거래를 했지만 폴란드에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아예 배제됐어요. 그럼 서방권에서는 M1 전차 아니면은 K2예요. 근데 플랫폼은 K2가 훨씬 신형이죠. M1은 패권의 힘으로, 미국의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건 형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기서 나오는 방산 시장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낼름 한국 업체들이 와서 먹는 걸 보고 있겠느냐. 이건 엄청나게 예민한 외교적 문제예요.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주안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미국 거를 54대를 일단 사주고, 루마니아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외에 그들이 추가로 필요한 물량이야 200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죠. 그거를 어떻게 미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리고 변명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관계를 맺어가느냐.
자, 그러면 미국이 이걸 모르겠느냐? 알지요. 실제적으로 마음이 저기 가 있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용인을 해주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현재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사이가 괜찮아야 돼요. 그걸 눈 감아 줄 만큼. 자,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해볼게요. 자, 이게 정상회담 한 거죠. 이게 4월 23일 오늘 26일이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VOA에 기사가 달렸어요. 이렇게 제목이.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정상회담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작년 2월에 이미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좀 전에 보신 그 슬라이드를 만들었던 겁니다. 영상도 만들고 뒤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2월 달에 온다. 그때 500대 이야기는 그때 이미 나왔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언뜻 첫 인상은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다.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거든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3월 달에 온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4월 달에 왔어요. 그 금년 4월 달. 1년 있다 왔는데 그동안 공을 들였을 거잖아요. 양쪽의 마음은 같아요. 우리는 팔고 싶어 하고 루마니아는 우리 걸 사고 싶어 해요. 그건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데 있어요. 이만큼 공을 들여서 1년이나 늦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방문에서 K2 전차나 이번에 또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원자력 발전소 부분이 발표가 멋지게 나섰어야 돼요. 지금 그게 없어요. 잘 되기를 기대한다. 네, 둘은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여기서 묻어나거든요. 그럼 여기에 누가 끼어드는 자가 있다. 이 둘은 하고 싶은데 너 거기 가서 물건 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부정적인 쪽에다가 51% 정도 주고 싶어요. 원전 수출하고 K2는. 그 외에 다른 무기 체계는 괜찮아요. 미국하고 경쟁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이게 루마니아의 위치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접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입장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들의 군 현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명분상. 그래서 수십조 원이 투자될 거예요. 그런데 K2 전차 물량만 아까 우리 말하는 대로 500대를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 10조, 20조면은 이게 덩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수십조 원의 절반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거를 우리가 단지 우리 제품의 경쟁력,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돈 빌려주는 거. 이런 것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냐. 그 정도 덩치가. 저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 그냥 몇십 대 파는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500대? 그리고 지금 루마니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300대. 예. 그리고 약간 파생 차량. 이런 건데, 그것도 엄청나게 커요. 그것도. 예. 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자, 좀 전에 보신 그 VOA VOA 기사에 내용을 보면 일단 이런 점을 먼저 한번 다루고 싶어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번에 이제 총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드러났는데 사실 국민의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진다면은 사실은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저도 이제 2년 동안 이걸 다뤄보다 보니까 그가 이제 윤이 취임하고 나서 해외 간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돌아서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한다. 끝까지 허세를 부린다. 지난번에 잼버리 건 보셨죠? 예, 그거 크게 문제됐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부산 엑스포 유치 마지막 순간까지 상황을 몰랐잖아요. 지금 루마니아 건은 이거는 루마니아 정상회담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 사람이 2008년에 오고 루마니아 정상이 지금 오는 거니까 도대체 몇 년 만입니까? 16년 만에 오는 건데 회담이 알맹이가 없어요. 원래는 있었어야 되는데 빠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1%만큼. 그리고 우리 업체가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것을 원전과 우리 K2전자를 팔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거리를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 드리는 입장이고, 거기에 얹어서 제 생각을 미리 마중물로 말씀을 드리는 뿐입니다. 여기 뭐 이 부분, 정치적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양측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기존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말만 했어요. 하고 또 나토하고 아시아 국가 간의 유대 관계를 높여야 된다. 심지어 나토의 많은 국가들도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미국을 위한 발언이에요. 미국과 기분 상하지 마라. 이 미국의 틀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자체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어줘. 나는 당신의 의견을 다 존중해. 그렇지만 뒤로 딴 생각이 좀 있어. 이게 미국의 바이든의 뒷골을 잡아당기는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뱉고 보니까 스스로 한 말과 안 맞아요. 자, 여기서 루마니아가 이렇게 말을 장단을 쳐줬다는 것도 또 웃겨요, 보면. 전반적으로 이 미팅을 왜 했나? 이 정상회담을 왜 했나? 그리고 이유를 잘 모르겠고, 알맹이는 원래는 원전 계약 내지 K2를 포함한 대형 계약의 발표를 양쪽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짐작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긋났다. 왜 어긋났을까? 제 짐작입니다. 자, 이 담대한 구상한 거 보세요. 22년 8월 17일에 이런 말 했죠. 이게 벌써 여러 번 쓰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슬라이드라서 자주 초빙이 됩니다. 자주 인용이 되는 언급이에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 이거는 북미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를 위한 외교적 지원 제공. 내가 가운데서 회방 놓지 않겠다. 도와주겠다. 그게 이제 북한에 대한 투자,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마디로 비핵화가 돼야 되는데 비핵화 의지만으로도 단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라고 이야기했죠. 네. 자, 여기서 서로 모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슬라이드가 왜 나왔을까? 좀 전에 윤석열이 말한 부분은 미국을 위시하는 그쪽의 스탠다드예요. 표준이에요. 근데 이 발언을 보면 그 당시 미국이 얼마나 윤석열을 때려잡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진지하게 오히려 윤석열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때려잡는 과정에서 북한한테 훨씬 호의적일 수 있는 조건들이 나왔다. 네. 미국이 윤석열한테 이런 말을 강요했을 때, 강요한 건 당연하죠. 했을 때는 유엔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다. 너 이런 것까지 항복해. 항복선을 해. 이렇게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이 그렇게 싫어하는 기자회견을 전 세계로 통해서 했거든요. 이게 다 지금도 사전 다 나와요. 이 말하고 안 맞는 거죠, 이미. 자, 그러면서 루마니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비핵화되고 평화로움이 번영하는 한반도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를 지지한다. 좀 전에 그 이야기는 뭐고 담대한 구상을 루마니아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윤석열의 향후 남은 3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과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이걸 미국이 윤석열한테 들먹이게 되면 윤석열은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팅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미팅을 루마니아도 바보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실도 바보도 아닌데 하려고 했겠습니까? 연기까지 하면서 작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전과 K2는 물 건너 간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알맹이가 빠져서 이 껍데기 몇 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부정확하게. 부정확한 정도는 뭐냐면 자기 발등을 스스로 내려찍는 이런 이야기죠. 자, 그 정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자,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녹취록이 되어 있죠. 이번 방안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 등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요하니스 대통령도 향후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국방, 원자력, 재생에너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집합은 뭐냐면 방산과 원전이에요. 이번 했어야 되는데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루마니아가 난 못해 이랬으면 루마니아 대통령이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 그랬으면 루마니아 대통령이 왔겠습니까? 정상회담 될 수가 없어요. 둘 다 원해요. 근데 제3자가 끼어들었다.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아예 안 될 거 알았으면 예정을 잡지 않았을 거니까.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힘이 들어와서 이것을 붕괴시켰다. 뭘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법안 80조 원을 추가로 더 밀어넣기로 했죠. 그다 빚을 내서 넣은 거잖아요. 그만큼 미국은 여기서 이 전쟁을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혜택도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더 없어진 겁니다. 왜? 빚을 내서 남의 전쟁을, 물론 자기의 전쟁이지만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게 이 미팅이 이렇게 왜곡되게 된 어색한 모양새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참 전에 결정된 문제였으면 아예 미팅이 안 됐을 거거든요. 또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이브람 전차, 이제 루마니아의 전차 이제 도입권에 대한 히스토리를, 역사를 살펴보면은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나왔었어요. 예, 이게 언제냐? 2023년 2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루마니아도 에이브람스로 가나?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는 거예요. 약 200대 정도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루마니아 언론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200대 정도 필요하다. 이게 200대라는 것은 200대 정도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어디로? 우크라이나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자, 이건 이제 루마니아 자체의 언론이에요. 디펜스 루마니아라는 건데 3월 7일 날 보면은 에이브람스를 선택했다. 예. 이때 루마니아 대통령이 한국 온다는 이야기가 이미 있었어요. 2월 달에. 그래서 그때 500대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경제 TV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근데 노르웨이에서 실패하고 그다음 여기다. 주가 현대로템의 주가를 관리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몸조심하시라. 그러면서 미국은 요 후속으로 나온 거죠. 이미 54대의 M1A2 최신형을 구입하기로 했다. 정부 간 거래로. 예. 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어요. 이 54대가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것이 끝났느냐? 왜 200대 빠졌는데 최신형 전차 54대 그걸로 양쪽을 가름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살아난 것은 이때는 이제 우리 정부도 관여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도 그때 발을 담그고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예. 그렇지만 훨씬 우리가 좋은 선택이죠, 당연히. 폴란드 사례도 봤고. 그런데 루마니아가 미국 전차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도 짐작이 되시겠죠.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혜택은 미국의 기업들이 가능하면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54대는 그냥 정부가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폴란드의 상황을 봤고 루마니아도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아주 매력적인 제안들을 했다. 귀가 솔깃했다. 이렇게 흐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안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폐색이 짙어지고 미국이 발을 빼는 형국이 이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떠나는 거니까 루마니아가 좀 더 자연스럽게 원칙대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지만 지금 최근에 80조 원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미국이 다시 발을 담그는 형세가 형성이 되면서 이번 것이 다시 이번 정상회담이 결론을 못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당혹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양국이.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패배를 하고 얼마나 좋은 소식을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 정도 말밖에 못했다는 것이 이것은 미국이 80조 원 추가로 넣은 그 결정 한 1, 2주밖에 안 됐죠. 1, 2주 채 안 됐죠. 그거에 엄청나게 당한 것이다. 우리 국민이 모르는 엄청난 분노와 패착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중반 7월 달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요. 루마니아에서 에이브람스의 독점을 막기 위해 300대 전차 추가 도입 경쟁에 K2 뛰어드나 이런 묘한 제목을 가진 기사가 떴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뜯어보시면 되게 웃깁니다, 사실은. 자, 에이브람스 전차가 독점을 하면 안 됩니까?
예, 보통 한 나라의 주력 전차는 그냥 한 브랜드로 다 채워요. 세대별로 좀 바뀔 따름이지.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운용 유지 면에서 훨씬 편하니까. 그런데 루마니아 언론은 굳이 그것을 에이브람스의 독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이게 영어로도 모노폴리라고 돼 있어요. 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M1A2 최신형이면 우리 거보다 분명히 비쌀 거라고 봅니다. 아주 많이.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좋았을 거예요. 빨리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정부나 업계에서는 계속 작업을 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루마니아의 군사 관련 언론에서 느끼는 루마니아 군 당국자, 육군 당국자에 비해서 당국자들이 느끼는 것은 M1A2와 K2를 놓침으로 K2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보는 피해에 대한 느낌이 아주 적나라하게 전달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전차 추가 도입 경쟁에 K2 뛰어드나. 즉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미국 전차 더 이상 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는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비해서는 훨씬 순수하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300대라는 이야기를 했고 전차 추가 도입 경쟁에 K2 뛰어드나? 즉 이것은 첫 번째 에이브람스 M1A2 54대를 살 때는 정부 간 계약이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국제 입찰로 붙였으면은 에이브람스 전차를 안 샀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많은 전차가 필요한데 아까 200대에서 지금 300대가 된 거예요. 숫자가 2배 정도 늘었어요. 원래 50대를 빼면 150대 정도 추가로 필요한데 기존의 전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300대가 이야기가 나온 것은 루마니아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상당한 전력을 구축하자. 기존 전력보다 훨씬 뛰어난 전력을 구축하겠다. 대수도 늘리는데 전차가치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쟁 도입으로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되면 K2가 당연히 이긴다. M1A2 저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제목에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분명히 한국 정부하고 한국 업계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한다. 이런 실수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언론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가 그런 제스처를 보였다. 기색을 미국한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나왔죠. 루마니아 K2 전차 도입 가능하나? 예,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해외 언론에서 루마니아 군이 K2 전차를 가져와 가지고 루마니아 군이 실제 쏴본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이거는 4월 8일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이거를 가지고 국내에서 여러 개 데서 이야기가 이제 했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이나 뭐 그 외 주류 언론에서.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모르겠어요. 실체가 뭔지는. 자, 이 루마니아 언론이 해외 언론이라고 지칭한 이 내용은 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동양계로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앞에 한자도 일본 말도 있고 한데 이게 좀 정체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이제 내용인데 주로 이런 거 한국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뭐 첩보전의 영역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살짝 듭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을 해외 언론이 보도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루마니아 언론이 보도를 했고 우리 한국에서 그걸 또 보도를 할 때는 루마니아 현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약간 확대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하여튼 이 내용이 뭐냐면은 말을 이제 이미 사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있어요. 대형 계약에 앞서서 이미 마음은 그렇게 기울었는데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5월 10일 날 그러니까 다음 달 뭐 한 20일 보름밖에 안 남았죠. 루마니아군이 K2 전차 실사격 시험을 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첩보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미국의 54대를 샀다가 아직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동유럽의 강력한 영향력, 지금 나토도 가입국이잖아요. 행사하고 있는 마당에 공개 경쟁도 아니고 대형 계약이 미리 K2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첩보전의 영역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본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루마니아에서 인용한 보도예요. 루마니아의 군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이 기사들을 봤을 때, 루마니아 현지 기사들을 봤을 때 폴란드군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K2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루마니아 대표도 가지고 싶어 해요. 한국과 계약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그들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알맹이 빠진 이상한 모양새로 연출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숫자 이야기를 해보면 300대에다가 더하기 파생 차량들. 지금 이제 K2 전차의 기반의 파생 차량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약간 지뢰 제거 차량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K1, A1 차체로 하잖아요. 이거 코뿔소라는 거. 그래서 이건 그것까지 정확하게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00대, 300대 이야기할 때 지금 루마니아에서 부풀려서 나오는 숫자가 300인데 한국에서 500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보도에. 예, 그건 상당히 좀 부풀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제가 그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그대로 되면은 왜 미국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느냐, 루마니아가. 폴란드 사례를 보시면 돼요. 자, 이 폴란드 언론 내용을 보면은 폴란드인지 미국 언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보면은 폴란드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어떻게 몇 대나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21년 7월에 우크라이나전 발발하기 전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뛰어들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미국의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예요. 미국의 힘에 밀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뒤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던 시절이고, 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최신 전차 250대 도입을 계약을 했어요. 21년 7월에.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발발하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지원을 해줘서 구멍난 전력이 생겼기 때문에 급하게 116대의 중고 M1A1전을 추가로 계약을 했어요. 자, 여기서 폴란드가 우리 K2 전차를 살 수 있었던 그 논리가 뭐냐? 저 250대는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아직. 아니면 아주 소량이 들어왔거나. 왜냐하면은 제가 왜 그렇게 짐작을 하느냐면은 M1A1 중고가 들어오는 것도 지금 빠르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형 전차 보내는 K2 전차 보내는 것도 속도가 느려요. 중고를 보내는 것조차. 그게 지금 미국 방산업계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육군 방산 쪽으로는. 그러니까 폴란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편에서 강력히 서 있는데 미국의 편에 우리도 사겠다는 의사도 다 표현했는데 이걸 빨리 안 주면 어떡하냐. 예. 우리 탱크도 막 우크라이나 보냈는데 신형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력에 이제 우리는 하루가 급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걸 지금 뭐 아주 많이 사줬잖아요. 그럼 뭔데 뭐 대안이 있어? K2 전차 좀 사야 되겠어. 에이브람스보다 좀 못하지만 금방 전력으로 보충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저기 우크라이나에 보낸 뭐 T-72 전차 이거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요런 논리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미국을 구석으로 몰았고 도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루마니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180대를 1차 계약이 됐고 2차 계약을 하게 되면 뭐 현지 생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찌 될지도 몰라요. 왜?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180대를 완료를 했잖아요. 이러면 미국 거는 뭐 채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폴란드는 우리하고 제 2차 계약을 하고 싶겠어요. 값도 더 싸고 기술 이전도 해준다는데 빨리 오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써보니까 탱크도 너무 좋고. 근데 미국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미 앞에 지금 300 몇십 대를 사줬어요. 중고 포함해서. 그죠? 근데 K2는 1차로 180대였어요. 요 2차는 어찌 될지 몰라요. 이 2차 계약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데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뛰어들었고 80조 원 추가로 들어가는 건 돈도 다 방산업체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대부분. 이거 방산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데 그리고 땡빛을 얻어서 지금 추가로 쓰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혜택을 다른 나라에서 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미국은 감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마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미국은 사줬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바로 필요하다. 천문은 배달이 된다. 이렇게 미국의 어떤 식으로든 양해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논리를 만들어서 정성을 보여준 상태에서. 루마니아 그게 부족하다 지금. 그리고 지금 어렵게 돈을 6개월이나 뭐 공화당 민주당 간에 힘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바크트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와중에 이 폴란드 건 같은 경우는 2차 계약에 걸렸고 이번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이 그 시점에 딱 걸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독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근데 한국이 그 혜택을 그 긴장으로 인해서 고조된 미국은 돈을 막 갖다 붓고 있는데 몇백 조씩 우리 돈으로 거의 각성해가지고 우리도 국방력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나라들이 한국으로 다 가서 거기 몇십 조씩 돈을 갖다 퍼부어주면은 당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분이 편하겠습니까? 절대 안 편하죠. 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때 우리 원전, 폴란드 원전 이것도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저는 이거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이 미국의 전쟁인데 그 성과물을 한국한테 내준다? 이건 수십조 원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전을 뭐 몇 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기를 설치하잖아요. 수십조 원 되는 금액이고 폴란드도 진짜 한국이랑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값이 훨씬 저렴했을 거거든요. 기술 이전한 부분도 강하고. 예. 그렇지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 K2 전차나 하이마스나 천무처럼 밀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잼버리나 부산 엑스포하고 똑같아요. 그 국제 역학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전혀. 윤석열이 엄청 섬세하고 준비 작업도 많이 하고 논리도 마련해야 돼요.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하게 되지만 우리 윤석열은 꼭 미국의 대통령처럼 행동해요. 되는 거 아니야? 돼야지. 값도 싸다면서 품질도 좋다면서요. 낫기 일도 우리가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면서. 그럼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잼버리 부산 엑스포다 박살났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차라리 말 조심하면서 내실 있게 접근하다가 실패한 것보다 훨씬 못나게 된 거예요. 이게 물론 대중의 관심을 많이 끄는 분야는 아니지만 사실 큰 분야예요. 그 원전 산업 뭐 일으키겠다 이런 것도 들어있었잖아요. 대통령 될 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방산 부분에 있어서도. 자, 그래서 실패했는데 이번 원전은 그러면은 루마니아 원전도 한국이 할 수 있게 놔두겠습니까? 네.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과 만나면서 그런 언급을 담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순진하다. 돌아가는 걸 모른다. 네. 그 미팅이 왜 알맹이가 없는지 알겠다. 이게 미국이 또 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 심작컨대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다가 미국이 돈을 지금 더 넣어서 국내에 많은 비난 여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 트럼프는 그거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안 하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법안 통과에 대해서. 왜? 이거는 방산업체와 이런 업체만 좋은 일이고 대중들은 싫어해요. 그게 반영되는 게 싫으니까 여론조사를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 성과물을 우리가 낼름 가서 따먹는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너무 이뻐가지고 키워주고 싶어서 배려해준다? 그런 관계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비패스는 절대 아니다. 뭐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론을 제 나름의 결론을 내보자면은 우리 전차와 원전은 정말 루마니아도 사고 싶어한다. 근데 루마니아의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도 팔고 싶어하죠. 예.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이 잡히다가 끝에 틀어진 것 같다. 그래서 양국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나서 틀어졌다. 그러면 그 핵심 이벤트는 뭐냐? 미국이 하원에서 추가 지원 법안 선택한 거 통과시킨 거 80조 원 우크라이나. 그 때문에 다시 미국이 이 동네에 돌아가는 방안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다시 행사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원전 이야기를
루마니아가 서투르게 꺼냈었을 수도 있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 전차권도 전차 K2 부분도 1년 정도 만지면서 아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대충 끝나겠구나. 루마니아는 계속 현대화를 해야 되니까 미국이 저리 멀리 떨어지는 거고 나토가 약화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지게 되면은 자 그래서 나는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게 루마니아의 생각이었고 거기서 K2 전차와 원전이 등장을 했지만 다시 예상을 깨고 6개월 만에 미국이 추가 지원을 하면서 이 전쟁이 다시 길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순간적으로 강해지는 상황에 그 결정을 했었어야만 되는 타이밍이 도래한 거예요. 루마니아와 한국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시나리오고요. 거기다가 폴란드는 되게 밀당을 하는 재주가 좀 부족했다. 아예 끝났다고 이미 너무 쉽게 판단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손하게 예? 불손하게 루마니아가 행동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버버버버버 하는 한국 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있었다. 자, 그 핵심은 80조 원 추가를 결정한 부분이다. 예,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제가 봐서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것들을 발표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챘기 때문에 오히려 루마니아 입장에서 패착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원했던 것은 선거 전에 발표하는 걸 원했겠지만 가급적 빨리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은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미국의 결정과 상당히 안 좋은 타이밍에서 조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